이거 내가 어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장난했나 이런 소리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좋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무슨 조건이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꿈 얘기하니까 마틴 루터 킹의 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는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꿈을 어디서 찾으세요? 근데 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지내간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가 8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형님도 8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 형만큼 살면 나는 이제 2년 남았어요. 올해 83살이니까. 떠나기 전에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거, 정보 모든 걸 나눠주고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써서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는 강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나요? 지금 과연 행복하십니까? 잘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본다는 것이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국에서는요, 정원이 넓은 집에 살면 잘 산다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가정에 충실하면서 건강하면 그게 행복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자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이 뭐냐? 5가지를 감추렸어요. 장수, 건강, 부, 유도덕, 고정명. 우리는 복이 또 자식 복이 있다, 처복이 있다, 먹을 복이 있다, 잠복이 있다, 뭐 복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진 않는다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 뭐냐?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내가 보기엔 미스로 보이는데 이건 교제 멘트입니다. 결혼할 적에 바로 오케이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지? 일단 밀당을 하자, 그지? 하다가 어느 단계 가면은 마음이 좀 잡히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남자의 대답은 다 한결같이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줘. 이러면 그 다음 말하는 건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게 뻥인 거 아시죠? 대개 남자들은 그래 뻥을 칩니다. 그래도 이제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의 대표적이잖아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어록은 너 자신 알라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뭐 석공으로서 결혼을 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어차피 후회할 바에 한번 해보고 후회하라.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하면 너 행복하게 살 거고 악철 만나면 철학자 된다.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을 여럿 있는데, 플라톤이 나이가 1m 60밖에 안 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행복에 대한 건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행복하게 대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5가지 기준을 말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재산, 부족한 용모, 절박게 알아주는 명예, 싸움을 해도 뭐 두 사람에게 제일 체력, 말솜씨도 또 박수 안 맞는 말솜씨. 이거 내가 어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장난했나 이런 소리대로.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냐고. 그래서 항상 보람은 꿈을 꿨다가 꿈을 이룰 적에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꿈은 개인 꿈이 있고 집단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왜 꿈을 꾸고 있느냐 그래요. 꾼다는 게 무슨 뜻이죠? 노사연의 노래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이 있습니다. 꾼다는 의미가 돈 좀 꿔달라 그러잖아요. 그 뭐야? 앞당겨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사실 세종대왕의 꿈이 있어서 뭘까요? 가장 높은 고귀한 꿈은 한글을 맹그는 거였습니다.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다 중국에 흡수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유일하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행기 한글의 문화, 글, 이게 세종대왕의 공로 중에 크다 말씀드리면서, 꿈 얘기하니까 마틴 루터 킹의 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흑인 인권가잖아요. 젊어서부터 흑인 인권이고 목사인데 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앞으로의 문제는 흑백 문제가 문제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는 나라에 살기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니까 백인들이 39살짜리를 암살했어요.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흑인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는 미국 사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꿈이 없었느냐? 쌍놈은 처저 양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동이 안 돼. 갚았지, 가죽 다루는 사람, 뱃사공, 그리고 산업공상, 헌빈, 농사꾼, 장사꾼. 근데 이거를 지금 철폐해가지고 깨졌어요. 행복한 꿈을 꾸는 거야.
가난해도 부자를 꿈꿀 수 있는 거야.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치고 실패해도 다시 희망을 갖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등한 꿈을 이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소박한 우리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뭘까요? 우리들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 아프면 살아봐야 복이 없는 거죠. 거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뭐냐?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성공이 됩니까?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사다가 만들어서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물건 사다가 이윤부터 팔거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밝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비교해서 착각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권력을 한손에 쥐었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김일성 아들 김정일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죠. 돈을 벌고자 하잖아요. 돈을 누가 가장 먼저 머리 우리나라에? 이건희 씨잖아. 김정일 씨나 이건희 씨는 저하고 한동갑입니다. 다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나는 장수인데 그들보다 더 행복하냐? 이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이건희 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한다는 건 그건 넌센스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다만 장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생각에 착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과 행복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통적인 가치는 아니야. 어느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이 사람은요 몸을 버려가면서 밥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상방법을 하잖아. 어떤 말이 돈을 벌어. 그러다 가치 꿈을 이루는 거야 이 사람. 어느 사람은 기록을 가치로 삼아요.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는 엄홍길 대장 8,000m가 넘는 거를 16봉을 정복하는 바람에 세계 최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록을 가치로 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기록이 우리가 행복을 공통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야. 다른 사람의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삶에다 대비하는 거야. 비교할 때. 이런 것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진리의 법칙이 있다. 한국 사회는 4.19를 거쳐서 5.16을 거치고 민주화 남북 대결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이 모든 게 기억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가 밝으면 과거에 어두운 것이 밝아져. 현재가 어두우면 밝아진 게 어두워지는 거야. 정주영 씨가 옛날에 가난했다, 돈 뭘 벌었다 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왜? 지금이 화려하니까. 근데 만약 노숙자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쳐다보겠습니까? 역사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국가도 기업도 약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생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독립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지 않고 살 길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가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태자하고 다이애나비 세기의 미인이고, 근데 경험이 없어. 살아본 경험이. 그 파경이 났어요. 연습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한번 살아보고 하려고 한다 이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일리는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 뒤에 계신 선생님 결혼하셨죠? 사모님 생각을 아십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과거는 어떤 것이 고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은 만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강사를 초청받아 왔습니다. 강의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정도면 오늘 강사 잘 왔다 생각하고, 점심에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짜. 그래도 이 정도는 맛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꿈을 미래에 두는 거야. 너 평생 전세방에 살아야 되면 아마 화낼걸? 나도 집을 갖겠다는 꿈을 갖는 거야. 애기를 낳아도 학교 보냈더니 공부를 못해. 둘째가 잘할 거다. 둘째 보냈더니 못해. 그럼 손자는 잘할 거다. 꿈을 미래에 갖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레간 건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미래의 꿈을 갖는 라이프 패턴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려면요 협조가 필요한 거야. 그 얘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리더와 팔로가 있다면 항상 긍정하는 마음, 경청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감독이 딱 잡고,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앞으로 토트넘의 기득이 될 거야. 열심히 해. 이 소리를 듣고 운동장에 뛰어나가는데 발이 구름 속에 있던 것들 감독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이 칭찬은 굉장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격려해 주는 것. 격려는 잘못해도 잘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 정신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겠어 이래가 아니라, 당신 직장이 힘들어? 그만둬. 내가 벌게.
당신 내가 먹여 살릴게. 힘들어할 때 힘이 되는 거, 그게 잘못해도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일단 다 말이다. 이게 말. 처세에 달인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기보다는 칭찬을 잘합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덜 해야 내 편이 됩니다. 만났을 적에, 회의할 적에 내 말만 죽게 하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흥분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돼요. 작은 일에 화내는 거야. 화내면 남들이 알아둘 거지. 천만에 교사 선생님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안 왔어. 그거 어디다 시켰습니까? 다재는 거 시키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괜찮습니다. 볼일 보세요. 시켰으면 오겠지요. 세 번째 뭐냐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 이거예요. 이 강사도요, 인기 있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은 절대 수강생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평점이 낮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 뭘 듣고 싶으냐? 공감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절반이 잤대요. 열받으니까 그거 다니면서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깨우긴 나보고 깨우래.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솔깃하는 거야.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말로 낸 상처는 칼로 낸 상처보다 더 깊다. 모로코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은요, 우승자는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실패하냐? 아니야. 마라톤은 요새 첫 번부터 신청을 해요. 5km만 뛰겠다, 10km 뛰겠다, 하프 뛰겠다, 완주하겠다. 달리는 사람들이 다 목표 달성을 하는 거야. 다 성공하는 거야. 이게 인생인데, 문제는 앞에 간다고 끝까지 앞에 가는 거 아니야. 앞에 갔다고 뒤에 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는 것이 마라톤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 100세 시대니까 1, 2, 3, 4 모작을 얘기하면 1모작은 태어나서 공부하고 생애 최정상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정년퇴직할 때죠. 이 모작은 뭐냐? 60에 정년퇴직하면 100세 살면 40년 살아야 돼.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도움 받을 때가 와요. 휠체어 타거나 집행이 짓거나 기저귀차고 누워있거나. 이때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받아서 웰빙, 웰다잉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아. 어디로 가느냐? 일로 가잖아. 이제 무덤으로 갈 거냐? 낙골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 갈 거냐? 이게 다 후손의 목이죠. 행복을 대하려면 이 모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연금을 세우거나 도축을 하거나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3모작에 대비해서는 말년에 누구하고 살 거냐. 4모작,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떨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 천국이 따르잖아요. 천국. 목사님이 장례를 떠하더니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어머님 계십니다. 그곳은 아프지도 않고 춥도 않고 덥도 않고 꽃길만 있는 그곳에 어머님과 계십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도 죽고 싶더라고요. 얼른.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간은 행여는 꽃감을 태우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은 꽃길을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변화는 두 얼굴이 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올라가는 상향적 변화가 있고 죽으러 가는 뇌화가 있습니다. 인류와 사회도 법도 바뀌어. 시대마다 달라. 새로운 문화가 청산되니까. 그래서 삶의 가치는 뭐냐. 타인을 위하는 게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행복을 위해서 하라 이거야. 뭘 하냐? 이걸 하라 이거야. 이거. 번이 버리라. 다 버려. 그 다음에 지나간 일 다 용서하라. 내가 편해요. 부모가 자식보다 독립하라. 키울 때까지 자식이 이제 자식은 부모에게 독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으로 독립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서로 어려워져. 그러니까 변한 것을 알아라는 뜻이고, 두 번째, 말 함부로 하지 말라게. 말 나온다고 말 함부로 해요? 아니야.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고 안 하는 게 더 좋고, 하려면 한번 생각해보고 말이지. 말 뱉어놓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말에 힘이 있어서 악담 같은 거 하면 그거 아주 나쁘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흉보지 말라는 게 진짜라고. 흉보긴 좋아요. 그 자식 뭐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는 말에 밥 먹으면 꼭 커피값도 안 내고 뭐 이런 소리 쉽게 해요. 근데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기분 매우 나빠요. 너는 얼마나 잘 사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라. 이게 북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바나나 원숭이 좋아하는 거 넣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집으면 주먹을 집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구멍이 작아서. 놓으면 나오는데 끌어내놨 놨잖아. 그러면 이걸 놓지 않고 하다가 지게 잡혀가는 거야. 이 원숭이 사냥법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돈에 대한 욕심 조금 놓으면 돼요. 스스로 한번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아를 낮추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 요소에 충실하는 거야. 진짜 뭐냐?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수입을 챙기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거, 이건 기본 요소야. 이게 가정의 비극을 막는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족의 갈등을
없애는 게 특징입니다. 요새 내노남불이라는 말 알지, 그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안 들키면 로맨스고 들키면 불륜이야.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가족이냐? 지역사회냐? 일터냐? 국가냐? 어디를 위해 사느냐? 가족을 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를 위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게 이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평균만 하면 돼. 나도 남들과 같이, 남들처럼. 요새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옛날에 똑같이 운전석하고 핸들하고 거리가 똑같아. 키 작은 사람은 엎드려야 되고 키 작은 사람은 뒤로 뽑아야 돼. 요새는 자동차도 좌석을 밀고 당기잖아, 그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다르지 않으면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멈춰라.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은근히 자랑하지. 건강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이거 하면 안 된다. 양보하고 배려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노부까지 수없는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용서하고 인정해라. 마중지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쑥이 혼자 자라면 1m 20입니다. 여기 낳은 쑥은 대마초가 2m 자라면 이것도 같이 2m 자라는 거야. 이게 마중지봉이라 해서 같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학교를 간다, 좋은 친구를 논다 하면 마중지봉이라 그래. 함께 크니까. 근데 대사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면 여러분이 나머지를 읽어주세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조직사회 직장에서는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흔히 내가 하는 일 조금 못하면 그걸 가지고 무시해. 내가 영어 좀 한다고 영어 못하는 건 다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달리기 좀 한다고 달리기 못하면 못해. 노래방에 가서 내가 나훈아처럼 한다고 노래 못하는 건 무시한다. 근데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은 그런 자서 쓰지만 나는 산에 가면 다람쥐같이 올라가질 못해. 다 특성이 달라. 함께 가겠다는 생각, 이게 마중지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참 기특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박지성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 영국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선수와 리더는 다르다 이거야. 선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리더는 달라야 돼. 지금 역할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더 큰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